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12시제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12시제가 구성되었는가 살펴보면서 마지막 판서 내용에서 요 빈칸에서 빅뱅이 일어난다. 빅뱅이 일어나서 그토록 논리적으로 빈틈없어 보이던 12시제 이론이 박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한번 박살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수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줄여놨습니다. 자, 요 자리에 will 자리에 would를 집어넣어 봅시다.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한번 보세요. 요렇게 쌍이 되어 있죠? 또 이렇게 쌍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현재 진행, 과거 진행.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이렇게 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쌍이 되는 게 맞아 보이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쌍이 되는 거. 자, 요거의 시제. 문장을 써보자고요. She would play the piano. 자, 이제 피아노라는 문장 예문은 구리니까 좀 이제 멋있게 뭘로 할까요? 베이토벤. 이러면 베토벤의 음악이라는 뜻이 되죠. She would play a Beethoven. 이 문장의 시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의견이 둘로 쫙 갈립니다. 물론 잘 모르겠는데 하는 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둘로 쫙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미래라고 답을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과거라고 답을 하실 겁니다. 둘 다 일리가 있고 둘 다 근거가 있는 얘기가 될 텐데요. 자, 어떻게 근거가 있냐? 자, 이렇게 한번 문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찬찬히 깊이 재밌게 공부할 겁니다. 뭐라고요? 찬찬히 깊이 재밌게. She said, 먼저 미래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She said that she would play a Beethoven. 이렇게 했단 말이죠. 말한 시점으로부터의 미래 아니냐. 말을 했고 과거였던 시점에 그 이후에 그녀는 베토벤을 연주할 거다. 내일 연주해. 즉 말한 시점의 다음 날 미래에 나는 베토벤을 연주할 거야. I'll play a Beethoven 이라고 그녀가 말했다니까 이게 시제가 미래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상당히 일리 있고 근거 있어 보이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과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근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전에 보면 프라임 영한 사전이건 민중 에센스 사전이건 간에 사전에 보면 would를 찾아보면 이게 will의 과거형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거 아니냐. 이것도 상당히 일리 있어 보입니다. 그쵸? 게다가 과거라고 주장하는 분들 중에 상당한 영어 고수가 있어서 이런 문장을 반박 근거로 딱 제시한다는 거죠. 이런 문장을 근거로 제시한다는 거죠. She would play a Beethoven when she was young. 이런 문장을 근거로 딱 제시한단 말이죠. 어떤 뜻인가요? 처녀 시절에 젊을 때 베토벤 음악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자주 연주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베토벤 음악, 피아노 연주 그런 거 안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여러 번 반복했었다. 이런 행동을. 이런 뜻이지 않느냐? 그런 뜻이니까 이 문장은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꼴이 과거형인 것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다 과거 아니냐.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로 들린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냐 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통사론적 개념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로. 근데 쉬운 말로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묘사하는 이름이다. 뭐가? 12시제 명칭이. 12시제의 그 12가지 시제 명칭은 조동사와 동사가 조합된 형태 전체의 꼴을 묘사하는 이름이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전체의 꼴.
묘사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게 will과 have와 be와 일반 동사가 각각 만나는 형태를 묘사한 거니까 이 will 자리에 다른 게 끼어들면 can, may, might, could 같은 게 끼어들면 12시제 이론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즉 30가지, 50가지, 70가지, 100가지, 수백 가지의 동사 조합이 생기는데 한마디로 후달린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can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혹은 might를 집어넣으면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12가지 이름으로는. 즉 야구에서 유니폼이 12개까지밖에 없는데 12개밖에 없는데 야구 선수가 수백 명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12번 타자까지밖에 유니폼이 없어요. 13번, 14번, 15번, 16번, 77번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론적으로 파탄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might have been playing에 대해서 시제 명칭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제 명칭이 12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린 이론이 12시제 이론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will 자리에 would를 집어넣어도 문제가 생겼는데, 자, 이번에는 eat로 해봅시다. 너 배고프니? 아, 나 너무 배고파.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I could eat a horse.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문장이든 시제를 갖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문장이든 시간을 표현하는 시제를 갖게 되어 있는데 시간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거 시제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놈과의 꼬라지 비교를 하니까 미래인 것 같은데 이게 could는 누가 봐도 과거란 말이에요. 그쵸? 누가 봐도 과거형이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 시제라고 답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시비를 걸어요. 야, 내가 지금 말이 없어서 그렇지 말 한 마리가 내 앞에 있으면 나는 당장 그걸 먹어치울 수 있을 것도 같아. 이런 얘기니까 지금 먹을 수 있다라는 현재 같기도 하고 또 몇 초 뒤에 나한테 말이 생긴다면 그 말을 먹어치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미래 같기도 하고 엉망진창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딜레마 지금부터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시제 12가지 시제로 답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애를 먹이는 것 12시제 이론을 골탕 먹이는 것 진땀 뻘뻘 흘리게 하는 문장은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서너 가지만 해보자고요. 자, 여기 will 자리에 must를 집어넣으면 밑으로 안 내려가죠. 그냥 이쪽 칸에 must be playing 혹은 sleeping 뭐 온갖 가지 동사를 집어넣을 수 있죠. She must be playing the piano right now 하면은 아무런 모순이 없어 보입니다. 아, 요렇게. 그러나 이거는 미래 진행이라는 시제잖아요. 그죠? 위를 보면 미래, B를 보면 진행. 이거는 아무리 내용을 생각해봐도 I believe she is playing the piano right now 이런 뜻이니까 현재 진행의 내용으로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제를 답하기가 곤란해지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아. will 자리에 may를 집어넣고 그 may가 모양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 시제 뭐예요? she 너무나 자주 만날 수 있는 문장이죠. She might be 자 sleeping으로 합시다. 야, 전화 걸지 마라. 그녀는 지금 자고 있을지도 모르지 않니? She might be sleeping now 하면은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세요. 내용으로 답해보세요. 시간 내용으로 답해보면 now니까 현재잖아요. 그죠? 게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 같잖아요. 타당해요. 그런데 누가 시비를 걸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할 겁니까? might 과거잖아. 과거형이잖아. may의 과거형이잖아. 그럼 뭐야 시제가? 서로 각각 타당한 걸 갖고 싸우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다 무리한 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백 가지 이름을 만들지도 못할 거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묘사하는 이름을 시제라는 이름으로 겁도 없이 만들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를 또 들어볼까요? 그때 국주가 지난 시간에 제가 국주 will have eaten up the whole pizza by the time I get there 이런 예문 들어드렸잖아요. 거기 국주가
요렇게 하면은 같은 뜻이 전달된단 말이에요. 국주 might have eaten up the whole pizza. The pizza by the time I get there. 똑같은 뜻인데 국주를 조금은 신뢰하는 거죠. will을 쓰면은 내가 거기 도착할 때쯤이면 그녀는 틀림없이 피자 한 판을 더 다 먹어치운 다음일 거야. 이런 얘기인데 might를 쓰면은 그 정도까지는 확신을 가진 판단이 아닌 거죠. 그녀는 내가 도착할 때쯤이면 피자 한 판을 다 먹어치운 상태일지도 몰라 라고 해서 뭡니까? 지난 시간에 그림 그려진 대로 설명을 하면은 미래 사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보자니 이렇게 쭉 보자니 요 사건이 요 사건보다 먼저 벌어질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그럴 것 같다라고 약하게 추측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시제는 무엇입니까? 국주 might have eaten up the pizza by the time I get there. 왜 시제는 뭐예요? 내용을 보니까 미래 완료인 것 같고 완료? 어쨌든 미래인 것 같고 꼴을 보니까 이게 영 과거형 찜찜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문장이 또 골 때리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이런 문장을 뭐 과거 시점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피자, 그 피자 어디 갔어? 내가 먹으러 놔뒀는데 없어졌어. 그 피자 누가 먹은 거야? 누가 없앤 거야? 라고 하니까 국주 might have eaten up the pizza 혹은 국주 might have eaten the pizza 라고 누가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똑같은 스펠링 하나 안 바꾼 문장인데 과거에 대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국주가 그거 먹었을지도 몰라. 국주가 그 피자를 홀라당 먹어치웠을지도 몰라. 라고 과거 사실에 대한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반대가 돼.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 과거에 대해서 추측하는, 약하게 추측하는 문장이 된단 말입니다. 똑같은 스펠링인데. 그러면 답을 할 수가 없잖아. 똑같은 스펠링이 might, 철자 하나 안 바꾸고 might have, 들어가. might have eaten 이라는 요 모양이 내용을 보더라도 미래에 대한 추측일 수도 있고 과거에 대한 추측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 그런데 꼴을 보니까 과거야. 이걸 또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 이론적인 파탄입니다. 이 모든 모순을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예는 너무나 많이 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She might be playing more. She can't. She couldn't have eaten으로 해볼까요? 국주가 그것을 다 먹어치웠을 리가 없어. 국주는 요즘 다이어트 중이야. 국주 couldn't have eaten up the pizza. 이런 것도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이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드는 방법 간단하죠. 뭐 조동사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could, would, might 이런 과거형 조동사를 여기 will 자리에 집어넣으면 얘가 술술술술술 만들어져요. word를 집어넣어 볼까요? You've heard of this expression. 이런 문장이 가능하거든요. You would have heard of this expression.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아마 여러분은 이 표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You might have heard of this expression보다 뜻이 강한 겁니다. 추측이. You must have heard of this expression은 당신은 틀림없이 이 표현을 들어봤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것보다 조금 약하게 You would have heard of this expression 이런 표현 들어보셨겠죠? You would have heard my name You would have known my name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마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셨을 겁니다.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would have heard라는 표현은 내용을 보면은 과거죠, 과거. 근데 모양을 보면 이놈과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시제 명칭을 부여하는 게 수업 시간에 편법으로 그냥 대충 내용 보고 선생님들이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건 미래에 대한 추측이야 뭐 과거에 대한 추측이야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답은 할 수 있지만
12시제 이론 내에서 정확하게 무슨 시제냐라는 답은 불가능합니다. 왜? 이론 자체가 제한된 집합, 뭐죠? will과 have와 be가 만나는 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언어학적 얘기로 넘어갑니다. tense라고 하는 것, 즉 시제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라틴어 때부터 생긴 건데 이거는 우리 라틴어 때도 이게 will play면은 루데트가 될 텐데요. 조동사가 없이 이렇게 단어 하나가 굴절할 때에 굴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개념이지 이렇게 조합되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시제는 제가 조금 흥분 안 할 수가 없는데 which의 관계대명사 which의 소유격을 which라고 또는 whose라고 이 두 개를 쓴다라고 하는 책이 너무 많단 말이거든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느냐 하면 문법 개념을 모르면서 왜 문법 개념을 쓰면서 문법을 가르치시냐 이 얘기예요. 차라리 문법 개념을 안 쓰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주격이라고 하잖아요. 격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면서 쓰지 마시란 얘기예요. of which, whose는 소유격 맞아요. I, my, me 소유격 맞아요. I, my, me, mine. 왜냐하면 한 단어가 어떻게 해요? 한 단어가 모양을 이렇게 굴절 바꿨잖아요. 한 단어가 모양을 이렇게 바꿨잖아요. 격이라는 말은 격변화라는 말은 격이 주격, 소유격, 목적격으로 격이 변화한다는 말은 한 단어가 모양을 이렇게 바꾸는 굴절에 해당하는 용어예요. 굴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격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of which를 소유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언어학적으로. 언어학 개론의 기본만 알면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학교 영문법과 학원 영문법 교재에 90%가 이렇게 써놨다는 얘기예요. 제 본 강의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그냥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위치죠. 하여간 그와 마찬가지로 격이라는 말을 제대로 알고 쓰려면 이 말이 굴절에 해당하는 용어라는 걸 알고 써야 하듯이 시제라는 말이 굴절의 형태를 설명하는 용어거든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ESL 영어 원서에서 past perfect 이러한 제목으로 문법을 설명하더라도 present continuous 이런 말 혹은 future perfect 이런 말을 쓰더라도 뒤에 tense란 말을 안 써요. 겁이 나서. 그 사람들은 알거든.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tense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 영어 원서 다 찾아서 보세요. tense라는 말을 이 뒤에다가 붙이는 걸 매우 겁내하고 불안해해서 안 씁니다. 그냥 present perfect, present continuous, past perfect 이렇게까지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왜 그렇게 써요? 뒤에 tense를 붙이는 것은 어마무지한 일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저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시제 이걸 설명하는 개념은 불가능하고요. 이걸 설명하는 개념이 그래서 이 책, 지난번에 소개한 이 책, 이런 책들에서는 time construction, 즉 기존의 12시제 이론 future perfect니 past perfect니 future continuous니 하는 것들은 time construction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뭐 이 말도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동사 조합, 시간을 나타내는 동사들의 구성, 조합이라고 말을 하지 tense란 말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 2000페이지 내외의 이 문법책, 이런 문법책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tense에 대해서 결코 이런 식의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전제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책은 미래라는 시제, 이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묘사하는 거잖아요. 미래 시제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영어 문법책은 future tense라는 말은 형용 모순입니다.
네모난 동그라미 이것과 같은 얘기예요. 형용모습입니다. 미래 시제란. 미래 future time construction은 있어도 future tense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서구의 책들은 시제를 어떻게 나누냐 하면 요렇게 한 단어에 원래 tense라는 말이 이게 편의적이고 실용적인 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편의적이고 실용적인 걸 초급 문법 설명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멋있고 좋고 편한 것처럼 보이는데 중급 고급의 상황으로 가면 모든 게 파산 나거든요. 요렇게 해서 이 뒤에 거 보지도 않고 수로 동사의 첫 번째 단어가 이렇게 굴절되는 것에 대해서만 시제 이름을 부여하니까 여기에 could가 오고 might have, 아까 제가 여러분을 곤란하게 해드렸던 might have played 이게 시제가 뭐냐 고민을 안 해요. 초등학교 1학년도 알 수 있어요. 이 시제론이 훨씬 더 쉽죠. 과거형이잖아. 과거. 현재형이잖아. will은 현재형. 그 형은 will이 can이 could와의 관계에 있어서 could가 과거형, can이 현재형인 것처럼 would도 과거형, will도 현재형, 과거형 두 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쌍을 지어 놓은 것들이, 자, 깨끗하게 지울까요? 쌍을 지어 놓은 것들이 다 이렇게 현재형, 과거형, 현재 과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She might have been playing the piano when I got into the room. 이런 문장. 내가 그 방 안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베토벤을 혹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문장의 내용과 시각을 생각할 필요 없이 might 했으니까 그냥 여기 과거, 현재, 시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되게 어렵고 복잡한 얘기 한 것 같은데 빙빙빙 돌아가서 결론은 영어는 첫 단어만 보고 시제라고 하는 거구나. 시제라는 이름은 첫 단어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거구나. 동사 그룹의 head, 머리를 이루는 이 head가 되는 headword를 보고 현재형이면 현재 시제, 과거형이면 과거 시제라고 말하는구나라는 아주 썰렁하고 쉽고 초단순한 결론이 되는 겁니다. 허탈할 정도로 쉬운 겁니다. 어려운 거면 저는 왜 가르칩니까? 어려운 거면 대학교 강단에서 얘기해야지. 이렇게 쉬운 기초 대중 강좌에서요. 결론은 그냥 이건 현재. 초등학생도 이거 시제 뭐야? 그러면 현재, 과거. 0.5초 만에 답을 누구나 내놓을 수 있는 게 이 시제론입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아니하게 명쾌하게 밝히면 영어 잘하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명쾌하게 밝혔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1mm도 성장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제 하는데 이 시제로 시제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면 여러분을 괴롭혀왔던 가정법이니 시제일치니 온갖까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됐던 여러 가지 학교 문법에 여러 가지 골치 아팠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 한 방에 해결되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늘 수 있는 기본 기초가 된다는 거죠.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지구 주변으로 달과 해와 별이 돈다라는 천동설의 전제 위에서는 아무리 그 다음부터 천문학 공부를 해도 천문학 연구를 아무리 하고 몇백조 원을 천문학 연구에 쏟아부어도 의미가 없죠. 지동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가장 간단한 사실에 입각해야지 그 이후에 배우는 영어 문법들이 합리적이고 쉽게 이해가 되고 또 실천적으로 매우 쉽게 말할 수 있게 빠르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데에 있어서 이게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려우면 말도 안 하는데 쉬운 기본 전제를 확보함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 효과? 동어 반복이네요. 효과적인 공부의 결과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 간단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것을 확실히 간단하게 점검하면 어떻게 이러한 좋은 효율적인 엄청나게 쉽고 영어 실력이 팍팍 느는 경험을 할 수 있는가. 다음 시간에 이시제론의 효과들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